그거는 사실은 직원하고 직접적인 계약은 가능은 하시지만 그 조항, 특정 조항인 6개월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 1년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는 사실 효력이 없는 조항이세요. 왜냐하면 anti-slavery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뭐냐면 누구도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일을 내일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내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제가 이제 물론 판매자랑 어느 정도 계약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판매자가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 직원을 데리고 가지 않고 나의 직원에 대해서 포칭하지 않고 솔리스테이션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직원들의 문제 같은 경우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네가 만약에 나와 6개월이 있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내가 오너십이 바뀌고 보너스를 얼마를 주겠다. 프로핏 쉐어링이 얼마가 주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좀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이실 것 같으세요. 네. 그 직원분과의 그런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잖아요. 직원들을 강제로 일을 하시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근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계약은 하실 수가 당연히 있으세요. 예를 들어 네가 어느 시점이 넘으면 내가 이 금액을 주겠다라는 식으로요. 뉴 오너가 그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뉴 오너가 그 계약을 약속을 해주는 거죠.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제 생각에 셀러분이랑 조금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직원이 유지가 예를 들어 내가 50만 불을 비즈니스를 주고 사요. 10만 불 정도로 홀드를 했다가 그 직원이 6개월이 완료가 되면은 이 금액을 릴리스하겠다라는 조건부도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랑 법률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지 따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네. 직원들이 생산한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획서나 이런 거 자체를 뭐 이직이 있다 보면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고 네. 없애는 직원들도 있는데 네. 굳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회사의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법률의 계약서에 지정을 해야 됩니까? 법률의 지적서 계약보다는 사실 이런 거는 인플로이 핸드북이라 해서 직원들 핸드북이 있으세요. 회사 내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명 받으실 때 받으시는 게 가장 흔하세요. 설명을 꼭 받아야지. 서명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 offer letter에 넣으세요. 회사 규정이 있고 그 회사 규정 바뀔 수 있고 네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규정을 지킨다는 기본적 인지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적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회사의 자산인 거 맞고요. 가져가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회사 기밀도 있고 회사 리스크도 있으세요. 중요하신 거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직원 정보 유지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머 정보 유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보 유지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사실은 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한번적으로는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받으시기를 사실 추천해 드려요. 반드시 필요하신 조항은 아니세요. 기본적으로 회사 폴리시가 이렇기 때문에 인지가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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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네. 깜빡 잊어버린 부분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법률적으로 그 원 계약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24시간 이내라든지 네. 이때 다시 그 조정을 한다든지 네. 그것이 안 되면 계약이 파기가 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어요. 예, 사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없으세요. 뭐 특정 법률은 있어요. 특정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해고하실 때 그 뭐 릴리스 예를 들어 직원이 나는 이 회사와 아무 문제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며칠 안에 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서도 있고 그 론 계약서 같은 경우는 직구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3일 안에 취소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는 내용들은 있으세요. 즉 어떤 특정 법률들은 어떤 특정 내용들은 정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상식적으로 법률이 좀 보호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특정 기간이 있어요. 내가 계약을 하고도 취소를 하실 수 있는. 근데 그런 특정 법률이 없는 일반 계약서는 서명을 하시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랑 내고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실사 기간도 있으시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고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세요. 그리고 너무 계약서적으로 생각을 물론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해 나가는 게 법률적으로는 가장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대방도 팔고 싶어서 파는 거고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은. 그죠? 나는 사고 싶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이 거래가 성사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대부분은 제가 흔하게 봅니다.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회사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회사 설립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식이 없어요, 사실은. 네. 어떤 회사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네. 그런 데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보통 어떤 분들이 어떤 회사를 많이 설립하시는지 네. 좀 네. 저희 로스쿨에서 농담이 있어요. 잘 모르면 LSE예요. LSE가 사실 대부분 정답이세요. 80% 90% 이상이 정답이 LSE세요. 작은 비즈니스의 규모는. 왜 LSE가 많냐면요. INC랑 LSE 형식으로 사실 가장 많이 나눠요. 물론 뭐 저희가 디벨롭먼트 뭐 부동산 개발 이런 거는 LP라는 스트럭처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세금 혜택이 프랜차이즈 뭐 1밀리언 넘으면 거기에 나오는 혜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셋업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일반적인 답은 LSE세요. 자, 왜 LSE냐면 LSE랑 INC로 주로 많이 나누시거든요. 콜프냐, LSE냐, INC냐, 콜프냐 다 똑같은 말이세요. INC냐, LSE냐인데 INC는 특징이 주주, 이사회, 운영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합당한 사실 역할은 구글 같은 비즈니스예요. 애플, 구글 뭐 이런 대형 업체인 이유가 주주가 더 이상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세요. 주주들은 전부 다 저희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희 401k에 저희가 애플 사놨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주주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 이사진이라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사진들이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운영진을 두는 거예요. 이게 INC 스트럭처예요, 사실은. 그런데 작은 비즈니스가 INC가 돼버리면 주인이 주주고 주인이 이사진이고 주인이 운영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체가 돼버려요. 자, 이 합체가 된 기준이 LSE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기준이 LSE인데 LSE의 멤버라는 사람은 멤버라고 저희가 하면 멤버 매니지 LSE 이러면 멤버가 소유주고 운영진이고 보드 오브 디렉터고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플화하신 게 LSE입니다. 세금적인 부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셔가지고 한국의 세금을 대부분 리포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C콜프밖에 안 되세요. 세금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LLC는 세금 형태가 없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 아프신데 LLC도 다 가능하세요. 내가 외국인이라 해서 LLC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LLC 형태로 하셔도 되는데 세금 형태에 있어서 C콜프밖에 안 되세요. 자, 이게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flow through라는 형태 자체가 회사랑 개인이랑 회사의 자산, 회사의 이득이 개인의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외국인이면 불가능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콜프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거는 사실은 회계사분들이 더 자문을 해주실 텐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LSE가 답이기는 하세요. 운영도 심플하시고 보호도 상당하시고요. 그리고 INC보다 저는 조금 더 나은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지멘트에 관해서 foreclosure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뭐 잘 안 됐어요. 건물주가 나한테 뭐 저지멘트를 받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판결을 받았어요. 뭐 50만 불을 배상을 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 차압이 불가능한 자산 중 하나가 LSE 형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압에 대한 혜택이 있으세요. LSE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LSE 형태를 드리는데요. 법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LSE 추천드립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간에 non 컴페티션 법률이 뭐 텍사스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회사 간 개인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병사라든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이런 조항들도 관계성이 없는 건가요? 네, non-compete라는 게 무조건 무효화 되신다는 건 아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단지 효력이 발행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특히 직원 입장에서 어려우세요. 왜 직원에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생활권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랑 계약서에 야 100마일 안에 유사 직종 못해 이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직장을 100마일 벗어나는 대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커리어를 바꾼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생존권을 위협을 해요. 그러면 회사 그만둔다고
다 옮겨야 되고 가족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넌컴핏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넌컴핏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오셔서 넣어달라고 하세요. 아, 직원이 유사하는 게 되게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 레벨 엑세큐티브라든가 하이 레벨에서 이제 하이 레벨 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헤어지면서 몇 밀리언씩 받아가요. 뭐 그러신 분들은 생활권 위험이 없잖아요. 몇 년 쉰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원에서 보는 거는 적절성입니다. 이게 무조건 무효화되고 무조건 유효화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보는 거는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적절한가 정도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의 넌컴핏은 법원에서 더 싫어하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넌컴핏은 법원에서 조금 더 양호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목돈을 받고 나가시기 때문이세요. 판매자들은 대부분 요 목돈을 받고 나가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넌컴핏이 적용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위치, geography, scope, 범위, 그 업무 범위 그리고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효성이 있으신데요. 이 기간이 짧고 좁고 업무 범위가 적어질수록 더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마일 이내에 어떤 굉장히 특정 기술직의 직업을 찾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한정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예. 만약에 개인 소유의 렌탈 프로퍼티를 네.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네. 법인화 시키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은 그 법인 설립은 보통은 이제 SOS를 Secretary of State에 저희 통해서 하는데요. Secretary of State에서는 보통 3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렌탈 프로퍼티를 하신다면 회사 설립하시고 그 렌탈 프로퍼티를 회사로 양도를 하셔야 되겠죠. 개인 소유였으니까 이제 회사 소유로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에 3일에서 7일 아니면 다 완료가 되실 것 같고요. 법인 설립 후에 7일이요? 3일에서 7일이요. 왜냐하면 그날 양도하시면 양도하신 날에 법인으로 넘어가신 거세요. 개인 렌탈 프로퍼티에 모기지가 있고 테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렌탈 프로퍼티에서 이제 테넌트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회사로 넘어간다고 본인의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몰기지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지화돼 있으실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네. 그 제가 겪은 사례는 아니고 네, 네. 제가 아시는 분이 겪은 사례인데요. 네. 비즈니스를 사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렌트는 분명히 몇 년 남아 있었어요. 네, 리스가요. 한 네. 6개월 지났는데 오너가 바뀌었다고, 네. 빌딩 오너가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그런다고. 네. 그다음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빌딩 오너가 그거는 그렇지는 않으세요. 계약의 업무는 대부분 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대부분 어사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여튼 이 주인이 이제 비즈니스 주인이 서로가 사인을 하고 이제 바뀌었을 때는 비즈니스끼리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빌딩 오너의 그 동의는 분명히 받아야 그 리스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양도가 가능해지세요. 그렇게 했는데 네. 빌딩 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간다고. 그렇게 그거는- 나가는 경우가 네, 그거는 뭐 리스 계약서를 봐야지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케이스는. 네. 글쎄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겪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